번째 요소는 그 아까 말씀드린 모닝 루틴, 그 아침에 내가 세운 계획들을 잘 지켜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하루의 리듬을 지킨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아까 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그 화면을 넣었어요. 계기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분야에 발을 대서 확 밟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산성이 그야말로 속도가 완벽하게 쫙 끌어올려질까요? 그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좀 더 속도를 끌어올려 주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내 속도를 끌어올려 주는 방향으로 작더라도 성과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만, 많은 성과들을, 그 PQ라고 합니다. Prolific Quality Output이라고 이제 6앱에서 강조를 하는데, 자기 주요 분야에 대한 많은 성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자꾸 자기 경험이 쌓여야지만 내가 점점 그 리듬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하루의 리듬이 자꾸 잘 안 지켜지고 그 루틴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그 루틴을 안정화시키는 건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성과물들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시기에는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포스팅을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것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리듬을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future is now라고요. 이 시기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건 아니면 좋은 시기건, 장기간에 걸친 그 사람의 성과와 성취는 결국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거랑 그냥 연관이 됩니다. 시장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미래에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 성과를 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굳이 제가 어떤 것들을 해놨는지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 분야에서의 제 포지셔닝이에요. 온라인 자기계발 분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강연을 하고 지금 이런 웹세미나도 하고 그런 교육 과정들을 계속 다 온라인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미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만들어 간다는 거죠. Future is now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연관된 성과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건 코로나가 아니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든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겠죠?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얘기. 그래서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질문 하나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네. 두려움 너머를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위치에 만들어주는 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것들을 확인하셔서 꾸준하게 그것을 일단 지키고 계세요. 분명히 새로운 트렌드도 나오고 뭐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일단 자기 자신이 안정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이 안정이 되려면 내가 해온 것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기반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내 비전 안에 들어온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그대로 살아가셔야지만 그 리듬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사실 최소연 작가님의 인터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제 이제 말씀드려 볼 때 계속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었는데, 브랜든 버처드가 말하는 표현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백만 년의 메신저. 예전에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 나왔던 표현이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메신저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나는 저 원석이라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과 경험으로 그걸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처럼 잘 결정된 다이아몬드로 바뀌려고 한다면 압도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연습을 하고, 그 나를 자극하는 스케줄을 잡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 같은 코치들을 만나서 계속 자극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삶의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원석이 다이아로 바뀌어가겠죠. 가장 기본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안에 원석이 있다. 하지만 다듬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요소는 새로운 기준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면 지난 3 달을 기준으로 하세요. 가장 최근에 한 달의 피크 갖고 정말 이렇게 바닥으로 꺼진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 한 3 개월간의 평균으로 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다 중요한 말씀을 드린 또 하나는, 제가 그러면 월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고쳐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사실 저는 작년 7 월에 이 코치로서 데뷔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작년 7 월부터 올해 6 월까지가 저에겐 첫 1 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가을 학기를 살고 있는, 여름 학기라 해야 되나요? 이 가을을 7 월을 기준으로 인제 1년 목표를 세우고 인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앞에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뤘어요. 제가 이게 제 쉽게 말하면 제 집에 있는 그 뭐죠? 배틀보드, 그 사람들이 비전 보드라고 많이 하죠. 제 배틀 보드에 써 있는 것들인데, 물론 지금은 제 아이들이 다 지워서 아이들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고 없어졌지만, 작년 7 월에 제가 자기 계발 강연을 런칭을 하고 8, 9월 열심히 강연 다니고 10 월에 제 자기 설계 정규 과정이라는 제 시그너처 강연을 런칭을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오픈해서 만들어 올린 게 11 월까지 올렸고, 12 월부터는 사실 제가 백만 연자 메신저에 대한 걸 공부하고 브랜드 내 추가적인 교육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마케팅 강연 같은 것도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1 월에 그런 책 쓰기에 대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목표는 다 망가졌어요. 2 월, 3 월, 4 월까지의 목표, 제가 작년에 세웠던 목표는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씁쓸하죠. 씁쓸하죠. 2월 거 마케팅하고 런칭한다는 거, 코로나 왔는데 런칭은 뭐 런칭이에요. 일단 다 날라갔죠. 그다음에 강연 및 코칭, 그래서 계속 이어간다는 것도 강연이 망가졌기 때문에 3월 내에 강연이라고는 2번 다녀왔네요. 제주도에 2번 다녀온 게 있고, 그다음에는 4 월에는 뭔가 또 런칭을 해 봐야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강연과 코칭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그래서 만들었던 것들은 뭐냐면 5 월, 6 월에 대한 계획도 지웠어요. '아, 이거 다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라고 보고, 2 월에는 차라리 자기 계발에 대한 두 번째 장기 과정을 만들어서 오프라인 특강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3 월에는 책 쓰기를 완료시켜 놓고, 4 월에 제가 할 일은 이 두 번째 정규 과정인 그 6 앱의 정규 과정을 런칭을 하는 겁니다. 그게 4월 10 일에 런칭을 하거든요. 지금 강연 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걸 런칭을 사람들한테 나눠 주고, 사람들한테 인제 이것을 볼 수 있게 해 주고, 이제 5월 그다음에 결국 이 4 월, 5 월을 계속 제가 공부를 하는 시기들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김영원 교수님 수업도 그다음 버전에 대한, 그다음 단계에 대한 수업도 가능하면 들을 거고요. 브랜딩 강의도 열심히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배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분명히 한 해 목표를 1 월에 세우신다라고 하면 1 월에 세운 목표가 지금 아마 대부분 다 망가지셨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 망가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없다. 아이 뭐 어쩌겠어.'라고 한번 펜을 긋고, 대신 아직 9 개월 남은 올해를 봤을 때 '올해 12 월에 내가 어떤 걸 달성해야 될까.'라는 거를 지금 앞에 3 개월을 기준으로 달성 목표를 수정하시고 다시 가는 거죠. 연말에 가서 '아, 내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잘못됐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 정도에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3 달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가지 조언을 또 드리자면,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태풍의 한가운데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위기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은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정말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도 각자의 삶의 방식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하면서 내가 멘탈이 나가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뭔가 트렌드가 결정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도움을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내려고 해도 너무 힘들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지만 혼돈에 뺏기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너무 태풍의 한가운데서 무언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쪼끔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든이 항상 강조한 이야기도 합니다. Love others who play the same game이에요. 나랑 같은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한 표현인데, 저는 그걸 넘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시기에 너무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있었잖아요. 차 팔아서 마스크 사다가 쟁여놔서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했던 분들.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진 않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진실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진실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내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로 인해서 혼돈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웹 세미나에 준비한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상 시간대로 1시 10시 10 분까지 마쳤고요. 다음 달에는 다음 달 마지막 화요일에는 제가 미국에 다녀왔던 첫 번째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다고 하면 다음번엔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미국에서 배워온 것들 브랜드 내가 직접 그 세미나 2,500 명이 모여서 들은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